짱그리십니다. 자, 계속해서 과거 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분사 뭔가 특별한 걸 배우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 분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현재 분사, 어떤 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였을 때, 어떤 동사가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그 현재 분사의 느낌을 넣어서 형용사로, 과거 분사의 느낌을 넣어서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 연습했었죠. 얻으면서 계속 강조했었죠. 그걸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가 그 현재 분사보다 더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쓰이는 과거 분사들만 모아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 앞서서 공부한 걸 또 연습해 보는 겁니다. 무슨 연습을 갖다 이렇게 지겹게 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 연습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특별히 더 힘들어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단어, 특별히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단어, 그리고 독해에 쓰였을 때 정말 어려워들 하는 단어들만 쏙쏙쏙 모아가지고 그 단어들만 모아서 그것이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현재 분사 말고 특별히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까? 또 설명 중에서도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이 겹칠 거예요. 하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hurt부터 들어갑시다. hurt는 부상당하다, 자동사 아닙니다. 부상 입히다의 타동사입니다. 누구를 부상 입히다. wound, 특별히 총상을 입히다인데 부상 입히다. injure, 부상 입히다입니다. 시리즈죠. hurt, wound, injure는 부상당하니라, 부상당하다가 아니라 부상 입히다, 부상 입히다, 부상 입히다 시리즈입니다. bear, 곰 말고, bear는 곰이잖아요. 곰 말고 나타란 뜻이 있습니다. bear는 나타라는 뜻. 요렇게 의미가 어려운 단어를 정확히 암기하고 과거 분사로 썼을 때 한번 제대로 해석해보자. 똑같죠? 그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쉬우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hurt가 부상 입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이게 보면 알겠지만 hurt는 명확히 부상 입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거분사로 썼을 때, 자, 과거분사의 의미를 한번 넣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넣을 수 있다면 이 연습 안 합니다. 근데 잘 못 넣으시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상 입히다의 과거분사의 의미를 넣어서 형용사로 바꿔오면 부상 입힘을 당한, 부상 입힘을 당한이 뭐야? 아, 부상당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hurt, wounded, 그 다음에 injured 모두 다 뭡니까? 부상당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born. 야, 요런 거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He was born. 요거 유치원생도 합니다. 유치원생도. 그러나 이 원리를 유치원생이 알까요?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등학생 고사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좀 잘한다는 분들도 이 원리 잘 모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bear가 뭡니까? bear가 나타. bear는 bear, bore, born 하고 바뀝니다. bear, bore, born. 아하. bear의 과거분사가 born입니다. 그러면 나타의 과거분사가 born입니다. 그러면 낳아짐을 당한, 나는 엄마에 의해서 낳아짐을 당한, 엄마에 의해서 낳아짐을 당한, 그게 뭔 뜻일까요? 이 새끼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으면 이 고양이는 낳아짐을 당한 고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뭔 소리겠어요? 태어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born을 그냥 태어난이라고 해석을 갖다 해도 되지요. 그건 유치원 때 그렇게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bear가 낳다, 이걸 과거분사는 born, 낳아짐을 당한, 누구에 의해서 낳아짐을 당한? 그것은 태어난.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과거분사 의미를 넣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orn은 마침내 태어나는 의미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는 낳아짐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났다. 언제요? 1942년에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동사에 과거분사의 어떤 그러한 느낌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분사의 느낌을 좀 넣어서 해석해 주세요. 과거분사는. 자, 과거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걸 잊지 말자. 이거 앞서서 한번 반복했던 거 또 나왔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예를 들면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에 수동태 이렇게 쓴 것만 보시는데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의 그 과거분사가 형용사라는 것 잊지 말자라는 걸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썼다. 이건 뭐예요? hurt, 부상당한입니다. 수동태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수동태 덩어리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수동태라는 걸 이제 덩어리 문법으로 공부하긴 하지만 비동사 더하기 이렇게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urt는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는 형용사고 형용사니까 이렇게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동사 뒤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명사 뒤에 쓰여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학생들이 있다. 부상당한 무엇에 의해서 falling brick 떨어지는 벽돌에 의해서 부상당한 약간의 학생들이 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과거분사를 한번 또한 살펴볼까요? 자,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situate. 요 단어 익숙하지 않으시죠? 위치하다가 아니라 위치시키다로 외우십시오. locate. 위치시키다로 외우십시오. delight. 기쁘게 하답니다. convince. 확신하다 아닙니다. 확신시키다입니다. drown. 익사시키다로 외우십시오. 물론 익사하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익사시키다로 외우십시오. 다 무엇 타동사입니다. 무엇 어떻게 시키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과거분사로 쓰였을 때 한번 제대로 적용해보자. 역시 이제 반복 연습입니다. 자, situate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시키다니까 과거분사로 쓰이면 위치시킴을 당한, 위치된, 과거분사의 느낌 무엇 당한을 넣으면 그렇게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위치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the house is situate 하면 그 집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전에 비동사도 형용사로 보자고 했어요. 그 집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언덕 위에. 물론 수동태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되어 있다. 언덕 위에. 자, 그 다음에 delight가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하다니까 기쁘게 함을 당한. 누구에 의해서 기쁘게 함을 당한. 선물 딱 누가 선물 날 줬어. 내가 기쁘게 함을 당한 상태.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이라고 해석해야죠.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 과거분사의 의미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순간 바꿀 수 있는 거, 순간 의역해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영어도 잘한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convince가 확신시키다인데 확신시킴을 당한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확신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그 다음에 drown은 익사시킨다인데 과거분사의 느낌으로서 익사시킴을 당한 그런 뜻이니까 익사한. 그러니까 내가 익사시킴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체지요. 저는 죽은 사람이죠. 내가 익사시킴을 당하는 뭐예요? 저는 익사한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익사한 거니까. 우리나라 말에 익사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익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이제 그가 익사했다 할 때 he drowned,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he drowned 이렇게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또 못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수동태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는 익사시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해서 익사를 당했다. 즉 그는 익사했다. 무엇할 때? 배가 가라앉았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 말의 능동수동이 어떤 면에서는 영어의 능동수동이 우리나라 말에 잘 표현되지 않고 막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 특별히 과거분사로 쓰였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현재 분사, 과거분사, 특별히 과거분사의 느낌을 넣어서 형용사의 의미로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 의역해내는 연습을 갖다 반드시 하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적어드린 이 해석들을 갖다가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린 해석들을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개념을 갖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죠? 다음 시간은 분사운이네요. 지금까지 짱을 쉬었습니다.